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등장에서부터 아마 집권할 것 같은데 집권까지 이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게 쟤들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쟤들이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은 이 전대협, 한총련, 마적대를 뜻합니다. 국민약탈 집단.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 교수님, 시간이 바쁜 관계로 예. 우리 3구 대선 참관인 안내 좀 할게요. 예. 예. 3구 대선 본투표 개표 참관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사전투표 참관인을 약 3,200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2,500분 이상을 선관위에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가 실제로 이제 그 배정을 한 분은 400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신청한 분들 중에 뭐 2,000 몇백 분이 그러니까 배정을 못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죄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이렇게 막 시민들이 몰려드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 불순 세력이 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군데군데 막 시민들이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 그 항의도 있고 그래서 이 참관하는 그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이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요번에 뭐 수만 명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시면 뭐 선관위가 이제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게 한 투표소에 8명 뭐 이렇게 되니까 후보가 많으면 이제 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대로 이 말하자면은 이 상황을 굉장히 자극하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그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고요. 3월 6일 18시에 마감합니다. www.muson.kr 혹은 www.2022korea.com으로 korea.com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 교수님 이제 말씀 좀 나눠봐야지. 그렇죠. 네. 이 공무원 선거에 매기가 됐네요. 매기죠. 매기 효과죠. 매기 효과죠. 그러니까 예. 뭐 완벽하게 다 가만 못해서도 예. 불순 세력 입장에서는 어디에 누구 참관인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국힘이나 이런 정당 참관인들이 이런 열혈 시민의 참관인들의 이런 헌신적인 자세를 보고 예. 이 국힘 참관인들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래요. 지난번에 뭐 28,000명 모은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모아서 꽤 적극적으로 참관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00명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다 들어와서 예. 저희 쪽에 쭉 밀린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매기 효과지, 매기 효과. 예. 자, 지금 이제 윤석열의 저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모 선생님 아주 재미있는 말을 또 하면 마적대 이게 네. 우리가 한 30년 동안 전대협 한총련 뭐 네. 일종의 무슨 운동권 이념 세력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30년 지나고 보니까 생 도둑놈들이다. 마적대지. 마적대다. 국민약탈 마적대. 그렇죠. 그래서 국민약탈은 이미 윤 후보가 이제 썼고. 네. 그 1년 전에 제가 사실은 정교모에서 썼지. 제가 썼습니다. 근데 국민약탈 정보. 예, 그 이제 정책 이론에도 predatory state 그러니까 말 약탈 국가 혹은 약탈 정부를 쓰는데 정부가 잘 살게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약탈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삼류사리 국가를 혹은 정부를 이럴 때 약탈이라는 그러니까 말을 씁니다. 이제 윤석열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마적대 빼고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 99%가 다르더라도 1%만 같으면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 1%가 뭐냐? 마적대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전대협 한청년 저 집단이 이제 마적대가 된 건데요. 얘들은 국민 약탈을 이제 걔들 용어로 보급투쟁. 이게 좌파 용어 아닙니까? 보급투쟁이. 보급투쟁이죠. 좌파 게릴라들이 이제 그 민가에 내려가서 이제 물건 걷어오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보급투쟁이라 그러는데. 남로당부터. 쟤들은 국민 약탈이 보급투쟁이에요. 이 그렇죠. 보급투쟁 두목은 이재명이고. 그렇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여러 진영을 다 통합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근데 통합 패턴이 재밌죠. 1만 같으면 다 모여라. 그러니까 99가 이게- 달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항의 통합이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깃발이 이거니까 이 이념과 사상이 같은 사람 모여라. 그렇죠. 이게 아니라 예, 예. 마적대가 아니면 다 모여라. 그렇죠. 마적대 싫어하면 다 모여라니까 이거는 부정의 통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저기 뭐지 그 이제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예, 예. 그 집합이론. 집합이론. 예. 집합이론에서 보면 A바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들. A바가 이제 A가 아닌 것이죠. A 위에다가 저 줄근 거요.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예. A바이면 다 모여라. 마적대가 아니면 다 모여라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앞으로 이게 과제입니다. 왜 과제죠. 그러냐면 뭐가 아니면 다 모여라는 내가 뭐다라는 건 얘기 안 한 거거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 건설적 정체성을 이제 뭐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예, 이게 예. 과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이제 권력 집권을 위한 뭐 투쟁에는 저항의 집결 뭐 이런 게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국가를 경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저울에 올라앉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그럴 겨를도 없이 워낙 이 보급대를 찾아서 천지를 찾아 헤매는 약 보급대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문파 노빠 네.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예. 오늘도 이제 누구랑 밥을 먹는데 점심에 그 주변이 다 문파 노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그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 요새 분위기가 여성입니다. 분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분위기가 윤석열은 바지 사장이고 이재명은 저건 범죄자인데 예, 예. 바지 사장을 찍을 거냐 범죄자를 찍을 거냐 그래서 심히 고민이 많다. 자, 이 고민을 윤석열 지지를 한 이게 그 극렬 문파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 예. 스페이스 민주주의의 그 발표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숱한 범죄와 비리 의혹,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영에서 나온 후보니까 무조건 제 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썩은 후보를 내놓아도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는다면 다음에 제2의, 제3의 썩은 후보를 내서 국민을 속여도 표를 받을 거라는 교만함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된 호남의 복합 쇼핑몰 공약을 떠올려 봐라. 몇십 년 전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호남을 차별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했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을 막고 그 대가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아주 뭐 이게 좀 정신 좀 약간 차린 문빠 노빠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면 한 대 얻어 환영합니다. 맞았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네. 이런 요소가 이거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네. 하는데 썩은 후보라고 하는 그게 네. 맥인가 모르겠는데 제2, 제3의 썩은 후보를 계속해야 된다. 야, 이 큰일 났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민주당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후보를 지지한다. 이게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지금 윤석열의 그 선거 전략은 이제 이 그러니까 국민 약탈 마적대에 저항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저항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이런 저항의 대통합 전략을 취했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안철수까지 포괄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금방 인용한 그 스페이스 민주주의의 발표처럼 친노 문파 여기는 이제 깨시연, 조국 수호대 일부.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뭐 한 20-30%, 네. 호남 거주 호남인. 그러면 비호남 거주 호남인. 호남인은 한 30에서 40%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5% 10%.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그다음에 탄핵파. 이건 뭐 이제 장제원이 뭐 권성동이 지금 국힘의 주도 세력이죠. 그렇죠. 탄핵파가. 흥미로운 건 이제 저는 뭐 윤석열 지지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탄핵 반대 시민 진영 이게 시민 진영 중에 제 판단으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70-80% 돼요. 그렇죠. 탄핵 반대 시민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70-80%.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성, 젊은 친구 이야기 이상 될 겁니다. 바지 사장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또 네. 탄핵과 관련 상당한 그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바지 사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도덕적인 혹은 뭐 공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구도를 좀 많이 해서 거의 대부분 윤 쪽으로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는 상당한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윤이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아까 그 집합 이론에 따른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러면 저런 식이거든. 예, 예. 센터에 마적대가 있고, 센터에 마적대가 있고 그 그다음에 주변에 마적 지지 좀비들이 있고 그걸 포위해서 나머지 전체 나 전체, 예, 에이바 전체가 되는 거죠. 저항의 대통합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안 붙은 노딱 상태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 하루쯤 지나서 광고가 붙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 뭐 열흘 지나서야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 좀 더 잘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의 등장해서 당선까지를 이제 잠깐 좀 짚어보죠. 이 윤석열 같이 정치권 바깥에서 날아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당선권의 강력 후보가 돼서 또 심지어는 당선까지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비정치권은 뭐 유해창 씨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아주 뭐 정확히 1년, 뭐 조금 더 짧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앞으로 올라가면은 정치권에서 정치권이 아닌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상황을 주도한 것은 최초입니다. 이해창 씨는 이해창 씨도 그런 경우 아닌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중앙선관위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서 감사원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장 하면서 이제 김영삼 측근 세력국 김현철이나 이런 사람들하로 정치 게임을 했죠. 정치 게임 예, 대립을 하면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대쪽이라고 대쪽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예. 폴리티컬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죠. 정치적 브랜드를.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국무총리도 맡겼고, 국무총리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당의 이 총재까지 합니다. 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출마 전에 이미. 출마 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사원장 때부터 고도의 정치적 행보를 했다라고 치면 대통령 출마 전에 4년 동안 정치 행보를 일선에서 한 사람이야. 하고 그다음에 그때 가장 거대 정당의 총재를 하고 경선까지 통과를 했고, 그 경선에 사실은 굉장한 그 비토를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네. 경선이 끝나고 난 뒤라도. 네. 그때 이제 최형우 씨라고. 네. 그 YS 직계 상도동계. 그래가지고 뭐 티격태격 하다가 마지막에 유해창 씨하고 그 YS하고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면 기존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정권에 대한 아주 또 대쪽 같은 판단을 하고 YS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었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게 도리가 아니죠. 그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뭐
그 DJ가 집권을 하는데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게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인재라고 하는 YS가 열받아서 이인재를 내보냈죠. 이인재를 내보낸 거지. 이인재가 550만 표 받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미끄러진 70%는 사실은 이해창 씨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네. 마지막에 40만 표를 이제 그 이해창 김대중 DJ한테 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갖다 준 겁니다. 갖다 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김현철이 그때 이제 예, 예. 당에서 감옥 갈 때 예. 뭐 아니면 이해창 씨 연락 주세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시중의 얘기는 그 김현철을 감옥을 보낼 때 핵심적 역할을 이회창이 했다라 그래요. 이회창과 이제 모 언론사, 그렇죠. 예. 모 언론사 회장 둘이서 했는데 오나 회장. 저는 뭐 언론사 회장이 그걸 하고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 그때 이회창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뭐 김현철 씨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저건 이회창 씨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기도 하지만 옛날에 정동영 나오고 그럴 때 2007년에 예. 그 2006년 선거였나요? 그게 2006년 선거인가 2007년 선거죠. 2007년이죠. 예. 2007년 선거예요. 그때 이제 손학규가 같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가 그때 당 이름이 신한국당인지 뭐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일 거예요. 그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의 경기도지사 하다가 박차고 나와버렸잖아. 그렇죠. 그때 정무부시장을 한 게 제 친구기도 한데 김성식 나중에 김성식 씨. 국회의원을 했죠. 그 손학규를 비판을 하면서 그때 그만두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걸 저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인데 자기가 좀 입장이 달라졌더라도 그런 경우는 한 수 접어줘야 되거든. 그거에 이제 극단을 한 게 유승민 씨죠. 유승민은 뭐 극단적이고 이회창도 만만치 않아. 이회창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아니 결국 자기가 있던 국무총리 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화형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러면은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이 그 비슷한 게 MB야. 그렇죠. 그 촛불 터지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하고 하야해야 된다라고 하야니까 뭐 탄핵. 나 그거 보고서 야, 저 촛불 타면 당신이 타 죽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촛불까지에 그게 단순히 그냥 촛불 사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철수의 등장. 네. 또 그다음에 안철수 등장 전에 서울대 정 총장. 정 총장 국무총리를 했던 그런 정도로 해서 집권 세력 내에 구조적으로 이 개파 분열을 MB 쪽에서 많이 했지. 블루하우스에서 청와대에서 안철수도 그걸 조정하려고 많이 키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MB 정부 초기 때 아마 지금 그때 이제 교과서에 나중에 이제 우리 윤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될 건데 참 그게 제왕적입니다. 그게 예. 업무라고요. 음모적 공작이죠. 범죄 공작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 포멀하게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결코 제왕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MB 때 그 공작을 많이 했어요. 예, 박근혜 때는 박근혜 정부는 공작을 안 해요. 저게 딸깍발이야. 수첩 공주야. 그 수첩 공주. 교과서대로예요, 그 양반은. 근데 MB 때는 공작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루아침에 했던 공천학살. 공천학살. 제일 시작부터 그랬죠. 시작부터 친박 계열 날리겠다고 공천학살. 그 다음번에 공작을 한 게 안철수 키우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안철수하고 저쪽 깡통 진보 진영의 YC하고 둘을 묶어서 흥행을 하면 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공작들.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그냥 이런이 폐지하고 다시 돌아가면 이회창이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이미 다 4년 동안 닳고 달아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지금 한 10년 동안 상당히 어떤 차원에서는 정치 행위를 했어요. 2011년 박원순 도우미
대권을 갖고 나오자마자 대권 갖고 싶다는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예, 2016년도에 창당 5년 동안 또 했죠. 정당도 만들어 보고. 예, 그러니까 이 2011년에서부터 2016년 사이, 16년에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11년에서 16년 사이에 정치권에서 군불 떼고 돌아다녔다. 그죠? 이준석 같이. 그렇죠. 이준석이 사실은 정치권에 특별한 직함이 없잖아. 요번에 당대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 인물로 군불 떼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동안. 네. 그래서 안철수도 그렇게 5년을 11년에서 16년까지 5년을 군불 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11년에 박원순, 12년에 문재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뭐 16년에 어떻게 저 호남 저기 예, 쪽으로 그러니까 해서 장당을 그러니까 해서 안철수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2016년 이전에 이미 5년 동안 예. 군부를 떼고 다닌 정치 인사야. 정치 인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회창은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4년 동안 정치권에서 혹은 고도의 정치적 작업을 하고 다닌 정치인이었고 예. 예. 감사원장, 국무총리, 당대표 이렇게. 예. 그때 감사원장은 최재형 같은 진짜 감사원장이 아니에요. 이회창은 감사원장 하면서 바로 YS랑 날 세웠는데. YS가 나서는 게 아니라 거의 말하자면 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 감사원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회계원으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직무감사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주로 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네. 우리 행정부에 네. 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부패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집어냈는데 직무감사까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너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잘못 실행했어.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부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직무감사를 감사원장이 하겠다라고 할 때 감사원의 조직이나 감사원의 역할로 봐서는 직무감사를 집어넣으면은 대한민국 행정이 굉장히 네거티브 컨트롤이 될 거다. 사실은 회계 부정 혹은 부패는 굉장히 좀 예외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직무는 연령 비연령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권력 직무감사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복지부동이 돼요. 복지부동이 된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없는 건 안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행정을 매뉴얼에 없는 행정, 편람에 없는 행정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퍼블릭 서번트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방, 예측에 필요한 대응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매뉴얼에 돼 있어. 매뉴얼에 이거 하지 말라고 안 돼 있네. 그러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들 말로 why not? 그렇죠. 못할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직무감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해창 때부터 그렇죠. 매뉴얼에 없는 건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온 거는 규정집에 없는 건 안 한다. 전부 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복지부동되는 전부 책임을 면탈하려고 전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게 규제입니다. 네. 규정을 만들어서 그 한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매뉴얼에 없는 소위 건 안 하니까. 말하자면은 태화를 해버린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회창 씨가 아무튼 고도의 정치 행위를 했다고. 그렇죠. 93년부터 4년 동안. 그러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좀 다르다 말이에요. 예. 윤석열은 이 전대협 한총련 이 약탈 집단, 이 마적대 집단의 황태자가 조국인데 차기. 이 조국을 저격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거를 안 그만두고 버티면서 600일을 버텼어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야, 싸울 줄 아네. 진정성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살아있는 권력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의 기준으로 버텼죠. 사실은 검찰 혹은 뭐 사정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이 법상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정의를 위한 봉사든 다 해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에 개가 됐죠. 되게. 그래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직무 가지고 지가 버틴 거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튀어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국힘 제1야당의 경선을 통과하고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될 걸로 보인다. 이 상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치권 국힘이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거의 약탈 집단이 된 네. 아주 무지막지한 전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항상 뒤따라가면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불균형이 일어났고 국힘이 내부적으로는 그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개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기력한 정치. 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인물을 못 키워내는 거죠. 기껏 키워낸 게 뭐 홍준표 정도인데 네. 저는 홍준표 씨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지만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그러나 심정적으로 아유 뭐 저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했어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국힘이 정치권에서 내부적으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까지 간 거야. 불임 정당이다. 불임 그렇죠. 정당. 인물 불임 정당. 그런데 그나마 국힘이 다행인 건 밖에서 날아 들어오는 이런 사람을 안을 수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국힘 후보가 된 거죠. 뭐 안 한 게 아니고 점령당은 뭐 새벽에 그냥 가서 당원 가입하고 시작해버린 건데 네.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여의도 국힘당 집권하면 여당까지 포함해서 그 소수 여소야 되고 마적대 같은 성격을 단번에 버릴 수가 없는 그대 야당이 존재하고 네. 이 여의도 정치를 어찌할고 레버리지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여의도를 있죠. 다뤄낼 수 있는 예. 수단이 예. 윤석열 이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 있을 거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예. 그 없다는 게 답이다. 뭐 없다는 게 답이다. 없다는 게 답이다. 이게 이제 없는 데서 없음으로써 다뤄낼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적 수단은 없어요. 역설적이죠. 네, 통상적 수단이 없다. 그러면 네. 인맥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든지 뭐 끈끈한 뭐 그 국회의원 계파로 장악하고 이게 없어 전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도 똑같잖아요. 선거에 대한 평이 국힘은 안 움직여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권은 국힘 조직 자체가 없고 예. 예. 영남 쪽은 뭐 국힘 별로 안 움직인다. 그럼 뭐 연설 이제 후보 유세할 때쯤 사람 좀 모으고 뭐 근데 사람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의원이 많이 모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네, 상황이 그렇고 캠프가 많이 알려서 많이 모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답이 없는 게 답이냐? 여의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 여의도 제어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게 답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좀 역사적 문맥이 한 두 개쯤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따져보죠. 우선 이제 이 586 전대협 한총련 집단이 이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뭐 5, 60대가 한 60대를 넘어가면 이 30년의 역사가 눈에 아마 주마등 같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저희가 좀 지적을 해볼게요. 80년대 말 이제 90년대 초 우리 내부와 세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마적대의 첫 1세대가 전대협이었는데 김일성 사교 열성 신도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때 뭐 학생회장실 이런데 학생회 회의실 이런데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옆에 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 이제 87년 그리고 이제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게 투신 자살이 많았죠. 90년 초죠. 예.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그 조선일보의 통으로 실린 한면에 통으로 실린 그 칼럼에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렇죠. 라는 칼럼을 썼어요. 근데 저때 어느 정도 저들이 그 사교 열성 신도스러웠냐면 김일성 사교 열성 신도스러웠냐면 경남에 제가 마산인가 창원으로 기억을 해요. 이 그 왼쪽 성향 교사야. 나이도 작지 않아요. 그때 나이로 한 50쯤 돼. 80년대 말 90년대 초 나이로. 예. 다시 말하면 6.25 때 20살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교사가 20살 뭐 열 몇 살인 사람이지. 이 교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지아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꼬매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절약에서 저의 공업용 미싱으로 누구 입을 꼬맨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정치권에 좀 사용되는데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저 사람이야. 그리고 그 공업용 미싱의 대상이 정치인이 아니라 김지아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구판 정말 강한 네. 정말 시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 죽음의 구판을 주재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은 권력 세력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대협으로 또 그 위에 있는 그 세력이 뒤에서 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인식이 있었고 강한 필치로 조선일보 해석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제 그 반향을 일으켰죠. 그때 아 이렇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죽음의 구판까지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환기시켰죠. 예, 그때 네크로필리아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 네크로필리아. 예, 우리가 요새는 이제 네크로필리아 뭐 이런 용어들을 써요. 왜 그러냐면 저게 많이 퍼졌죠. 이제 그 판타지. 판타지. 그래서 이제 판타지에서 나오는 흑마법사. 예. 흑마법사가 이제 저기 그 시체 사랑. 예. 그게 네크로필리아잖아. 예. 시체 사랑이. 이런 그 시체 사랑 증세에 빠져 있냐. 그 뭐 왜 자꾸 죽으려고 들고 또 죽은 사람 가지고 왜 그 시체팔이 하고 있냐. 이 그렇죠. 소리예요, 결국은. 굉장히 그 강렬하게 썼죠, 그 당시에. 자, 이제 그래가지고 YS 때부터는 이제 뭐 운동권을 그 막 이제 정치계로 이제 충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사파, 마르크스 레닌파 뭐 가리지 않고 막 이제 정치권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세무 수열. 그리고 이제 대학을 막 젊은 7년, 8년, 9년 다니면서 대학을 장악을 하고 학생회 장악해서 앨범값 빼먹고 이제 그 자판기 빼먹고 뭐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이제 재단 압박해서 교직원 채용에 관계되고 그러니까 8년째 대학 다니는 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채용에 관계되고 룸살롱 가서 대접받고 그 버르장머리가 YS 때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호남은 그게 좀 일찍 생겼고 네. 호남이 아닌 지역은 그게 90년대 초 무렵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일종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됐죠. 네, 대학에서 대학을 해방구로 먼저 장악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동시에 이제 정치권에 이제 그 초급 장교로 막 진출을 하죠. 예. 그리고 DJ 때부터는 이제 YS 때만 해도 PD 쪽, NL 쪽, 그러니까 막스 레닌 쪽하고 주사파 쪽이 고르게 단물발로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네. DJ 때는 딱 편향성이 있어요. 주사파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저것도 미스테리야. 미스터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J 쪽에 들어간 PD 쪽에 못 크잖아. 크죠. 김민석 같은 예, 친구. 예, 맞아요. 한때 최고위원까지 했죠. 예, 최고위원까지 하고 차세대까지 이야기가 근데 못 커요. 그러면 주사파에서 보면 저건 개족보거든. 족보죠. PD예요. 반대족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원희룡과 동기거든. 동기죠. 원희룡, 김민석, 나경원 다 그 8위학번인데 그렇죠. 나경원은 운동권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DJ 쪽에서는 이제 NL을 키운다고 주사파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사파 출신들이 이제 노무현 때부터는 권력 실세가 됐고. 완전히 단순한 뭐 예외적으로 젊은 피를 수혈을 한다. 정치권 말해서 물갈이의 그게 아니라 권력을 실질적으로 잡죠. 집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기 누구지 지금 저기 뭐 여시제의 사무총장 하는 그 이광재. 이광재. 이광재가 국정상황실장 했잖아. 국정상황실장 했죠. 그때 아주 기뻐졌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1심에 간첩단 사건 수사한다는 이유로 걔들 인맥이 움직여서 예. 그 이광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노무현 정부에 있는 그 이 전대협 인맥이 움직여서 국정원장 김순규 원장을 날려버렸잖아. 그렇죠. 그 정도로 파워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그렇죠. 때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이름에 이제 이게 마적대로 완성되죠.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마적질은 안 했는데. 마작대로 저쪽에 넣는데 마적대. 예. 이거 마적대들 그냥 마작만 하면 되는데. 네, 대장동이나 뭐다. 전대협 한총련 국민약탈 마적대가 된 거죠. 그렇죠. 배후에는 베이징과 평양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30년 동안 사교 신도에서 김일성 사교 신도에서 마적대로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 정권 때 특히 이제 중국 베이징과의 연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뒷배 때문에 아주 그냥 종횡무진했죠. 그러나 이제 조국 때부터 이제 광범위한 국민저항이 이제 마주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윤석열이 나타났고 뭐 우리 정경호도
그때 나타났고. 네,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고 이걸 제대로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조국 때 저게 점점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기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예.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넘어갈 수도 있었어. 수도 있었죠. 그때 그 시민 집회가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역사적 문맥 1번이고 자, 저 상황에서 이제 저 마지막 끝물, 예. 마지막 끝물에 등장한 게 이재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586 그러니까 전대협 한총련 마적 때의 마지막 챕터, 최근 챕터에 이제 두목으로 등장한 게 이재명인 거죠. 근데 저 마적 때가 실제로 뿌리를 보면 한 30년 전, 30여 년 전에는 어마무시한 사교 신도라고. 그렇죠. 신앙을 가진. 그래서 스스로 불질러서 죽기도 하고 요번에 너 죽을 차례다라고 내보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마산에서 숨진 김주열 씨 같은 경우도 법의학적으로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최루탄이 눈 아래 그렇게 정통으로 박히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안구라는 게 그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라 네. 앞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네. 그러니까 뒤에서 때려갖고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어도 앞에서 압력을 가해도 그게 박힐 수가 없는 거라 힘들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미스터리죠. 그런 걸 한번 그 미스터리 한번 밝혀보고 싶어.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이 죽음을 이용한 그런 정치 공작. 그렇죠. 이게 저희들 버릇인데 그게 이제 피크를 이뤘던 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